진짜로 뭔가 독해할 때, 독해 문제를 풀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내용 추론의 원리에서 뒤로 넘겨보면요. 뒤로 쭉쭉 어디까지, 내용 평가의 원리까지 넘겨보세요. 23쪽 보면 글의 설명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정의, 분석, 뒤에 보면 예시, 대비, 과정, 분류, 그리고 오른쪽에 유추, 연역, 귀납, 유추, 연역, 귀납 이런 것들이요.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거를 제시해주고 고르라 할 때 고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1권의 목표인데 0권에서는 분명히 다르죠. 0권에서는 분명히 다른 게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이렇게 예시 해놓고 책만 읽어서는 알기 어려워서 내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고요. 미리미리 어떻게 다 해놓쳐서 당연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냥 앞에 내용 파악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잠깐씩 문법 얘기를 좀 해줄게요. 써먹을 문법 얘기를 잠깐씩 곁들 테니까 내가 문법 얘기를 할 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해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해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치 라이크 영재교육 같은 거야. 영재교육을 모두가 이해하면 대한민국 영재 나가지. 근데 이해를 하는 애가 있으면 걔가 더 그냥 이해를 했을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경우에 잠깐씩 얘기를 해줄 텐데 그런 거 뭔 말인지 알겠어. 들어보니까 앞에 저 인간 하는 얘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고등 문법을 배울 때 좀 더 쉬운 겁니다. 나중에. 그러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래도 그냥 또래와 비슷하거나 또래보다 오히려 지금 듣기 시작을 했다면 더 잘하는 정도니까 내가 이해를 했다 그러면 나 개쩐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저런 게 있구나 나중에 언젠가에 내가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 파악의 원리 갈게요. 자, 뭐 중심화제 짓기는 우리 개 쉬운 거예요. 이제 그냥 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중심화제는 글쓴이가 그래서 가장 주목한 대상인데 자, 주어 부에 제시된대요. 그래서 주어랑 주어 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문법 수업 들은 적 있는 사람? 손. 몇 명? 들어봤나요 문법? 오케이. 자, 네이스로 임명한다. 너의 대답을. 자, 주어 부가 있어요. 영어 문법은 다들 들었죠? 영어 문법은 다들 들었잖아요. 영어 문법은 다들 들었으니까 영어 쌤들은 이걸 주부라고 하세요. 주부, 술부 이런 걸 주부라고 해서 영어 뭐 도전 주부가 이렇게 아재개그 진짜. 자, 주부라고 하는데 주어부랑 주어가 뭐가 다른가 좀 봅시다. 자, 나는 학교에 간다. 그만 갔으면 좋겠지. 나는 학교에 간다 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러면 행동이 뭡니까? 여기서의 행동 간다지, 그지? 간다예요. 얘가 행동이에요. 행동을 누가 합니까? 나? 그지? 행동을 나가 해요. 그러면 행동은 곧 뭐가 되냐? 당연히 서술어가 돼요. 행동이나 상태는 서술어가 돼요. 그러면 서술어의 주체가 뭐다? 주어다. 그래서 주어 보려 뭐라고 돼 있죠? 문장에서 행위의 주체. 행위의 주체가 되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주어 부라고 있어요. 이런 간단한 문장들은요 어디에서만 나와요? 거의 초등학교에서만 나와요. 초등학교 문장 배울 때 나와요. 근데 밑에 좀 보세요. 밑에 좀 보세요. 나의 애 막내 동생이 일어났대요. 자, 되게 자연스럽게 뭐 찾죠? 서술어 찾았죠? 그지? 서술어를 찾고 보니까 일어난 건 누구죠? 막내 동생이에요. 막내 동생이 일어난 거죠, 그지? 막내 동생이 일어난 건 좋은데요. 막내 동생을 수식하는 게 있어요. 누구의 막내 동생? 나의 막내 동생이라고 수식이 되고 있다고요. 수식이 되고 있다고요. 이 의는 나중에 그래서 막내 동생을 수식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배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관형격 조사라고 배워요.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관형격 조사라고 배워요. 그럼 자, 관형격 조사
수식한다. 즉 얘를 수식한다 그러면 얘를 따로 떨어뜨려 줘야 되냐는 거야. 근데 볼게요. 일어난 건 막내 동생인데 막내 동생의 속성은 뭐예요? 나의 막내 동생이죠. 그래서 주어라고 하기엔 나가 좀 그런데 주어 역할을 한다고 할 때는 묶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이 파트를 다 뭐라고 한다고요? 주어가 들어있는 부분을 그래서 주어부 이렇게 본다고요. 이 문장들이 훨씬 많죠. 왜 수식이 많잖아요. 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때 나오는 문장이고요. 훨씬 더 수식이 많으니까 이 주어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알면 오 고등학교 문법이 저런 거구나 저 정도 알면 되는구나 라고 넘어가면 되고요. 모르면 아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나중에 나 화이팅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밑에 볼게요. 기후는 어떤 지역에서 뭐를 뜻한다. 댐을 이용해 강을 관리하는 기술은 세계로 펼쳐나간다. 그래서 뭐라고 적어두냐? 저기 주어부의 제시대문으로 근처에 아무 데나 적으세요. 은근히가만 적어주세요. 은근히가 나면 땡인 거예요. 은근히가 나면 거기가 뭐라고 보면 된다? 주어부라고 보면 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법을 다 배운 사람이 뭔가 이상해요. 주격 조사에는 은능이가가 다 들어가지 않거든요. 뭐 이것도 나중에 보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서 찾을 때는 은능이가 앞에를 주어부로 두고 찾으면 뭐에 대해 얘기를 할 건지가 더 잘 파악이 된다는 거죠. 자 밑에 볼게요. 1문단의 시작이나 끝부분 또는 2문단의 시작 부분 이게 뭔 소리냐면요. 내가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글을 써오라는 뭐 과제를 받았다, 수행평가를 받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가장 많은 애들이 어떻게 쓰냐? 내가 좋아하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해. 들이박아.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다. 왜냐하면 하고 들이박아.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죠. 왜? 처음에 딱 나와버리는 거. 그리고 또 다르게 쓰는 방법은 나는 좀 뭔가 수행평가에서 뭔가 잘 이목을 끌어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며칠 전에 뭐 어디에 갔는데 거기서 뭘 봤다. 그때부터 나는 그게 아름다워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 아예 사람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이 지문들처럼 어그로 다 끌어놓고 나는 며칠 전 뭐뭐에서 본 기억이 있다. 아버지는 이거에 대해서 뭐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문단 가서 나는 그래서 이것을 좋아한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이 문단 첫째까지 그렇다 쳐요. 근데 나중에 한 뭐 다른 거 다 얘기해요. 뭐 예를 들어 내 친구 유빈이는 뭐뭐를 좋아한다. 내 친구 정환이는, 내 친구 예림이는, 내 친구 예원이는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 그들이 왜 좋아하는지 이유까지 다 얘기했죠. 유빈이가 왜 그걸 좋아하는지, 예림이가 왜 좋아하는지, 정환이가 왜 좋아하는지, 예원이가 왜 좋아하는지 다 얘기해줬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사실 나는 이것들을 다 안 좋아하고 뭐만 좋아한다. 그러면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주제가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치? 마지막에 그 말만 했다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어디까지에 나와야 된다. 이 문단 첫 부분 안에는 중심화제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쓴 글을 엿다가 바꿔넣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밑에 볼게요. 뭐 고전주의 화가들에게 어떤 것이었을까? 까물음표. 이제 내 특강 들은 애들은 아주 질리게 들었죠. 까물음표. 그치? 까물음표의 동그라미. 자 이제 벌써 말하기도 전에 펜을 꺼내는 모습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까물음표의 동그라미. 그래서 뭐죠? 질문을 통해서 내가 뭘 말할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밑에 바로 확인 볼게요. 바로 확인. 이거 중1은 몇 명 나가 떨어졌습니다. 뭐에 대해 말하는지 잃지 마세요. 지금 풀어보는데 뭐에 대해 말하는지 중간에 잃지 말고 뭐에 대해 말하는지 전체적으로 보서 하나만 체크하세요. 밑에 바로 확인 문제. 바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미의식? 이게 미의식의 미자가 이거예요. 미에 대한 생각이에요.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들. 미의식. 그렇게 한자를 이 순간에 난간에만 적어놓고 미의식의 미자는 안 적어줘. 네? 뭐 있어? 맞았어요. 모른 척하고 집에 가면 진짜야? 모른 척하고 집에 가면 돼. 언젠가 누가 발견해서 열심히 끼울 거야. 나도 모른 척 해줄게. 전부 가르쳐준다. 그래서 덜한 사람 쭉. 자, 한번 봅시다. 자, 나 1번 찍었다 손. 나 1번 찍었다 손. 왜 없죠? 1번 찍었다 손 왜 없죠? 이게 그리 좋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중심에 되는 문장을 쪼개놔서 이 사단이 벌어진 건데 혹시 4번 찍었다 손? 그쵸? 4번을 찍는 거는 중심 문장을 쪼개놨기 때문이에요. 쪼개놨기 때문이라고요. 자, 그래서 뭐죠? 1번이라고 해야 된다. 네? 난간 얘기를 하고 거기에 찾고자 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쌤이 지금 좋은 문제가 아니라고 한 게 뭐냐면요. 미의식도 쪼개놨고 여유와 아름다움을 쪼개놔서 1, 3, 4번 세 선지로 만들어서 그래요. 이 책이. 세 선지로 만들어서 그래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읽지 말고 전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파고들었냐를 보라고 했어요. 난간에 대해서 봤을 때 난간에는 삶의 순결과 미의식이 깃들어 있고 그럼 자칫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주 공간의 끝자락 밑줄 쳐보세요. 자칫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주 공간의 끝자락 밑줄 쳐보세요. 얘가 뭡니까? 얘가 난간이에요. 얘가 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에 대한 글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난간에 대한 글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심지어 만약에 내가 답지는 안 맞지만 답지가 다른 거라도 해도 이거는 난간에 대한 글로 내가 진짜 이의제기 넣고 인정할게요 다른 거라고 하면 한 번씩 이의제기 매일 안 들어놓는 데가 있긴 하던데. 자, 그래서 볼게요. 옆에 걸 볼게요. 문단에서 반복적 네모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말에 주목하여 각 문단의 중심 화제를 파악하세요. 자, 반복적에 네모 쳤죠. 자, 문학에서도 계속 반복하면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강조해 효과를 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왜 이거 뭐 이상해? 안 찍히니? 그래? 자, 반복은 강조해요. 내가 지금 쌤이 지금 아무것도 안 먹고 와가지고 1시부터 수업을 지금까지 하고 10시까지 해야 되거든 이따가. 그러니까 너네를 7시에 마치고 대성고등학교 2학년반에 들어가서 7시에서 10시까지 3시간의 영어를 때려야 돼.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했어? 배고프겠지. 배고프고 피곤하겠지. 내가 근데 이걸 한 번 말했어. 그럼 됐어. 근데 내가 저기 아까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35분이 다 돼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숨 쉴 때마다 피곤해 하면은 중간에 손 들고 그만하시면 안 돼요 이러겠지. 왜? 너무 이미 강조가 됐어. 저 인간 피곤한 거 저기 밑에 층에서도 알겠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반복은 당연히 강조를 끌고 와요. 반복이 강조를 안 끌고 올 때가 없어요. 언제까지? 끝까지요. 고등학교 때까지 반복 나오면 그냥 강조 무조건 세트 메뉴로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너네 중학생이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시험을 칠 텐데 점점 이제 수가 생기죠. 술수가 생겨요. 뭐냐면 시험 갖고 내기를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랑 시험 갖고 내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 물론 3개월 만에 바꾸는 그런 건방진 행동은 아니지도 안 먹히겠지만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슬쩍 흘리는 거예요. 저 아이폰 사주세요. 아이폰 갖고 싶어요. 라다가 이제 내기를 걸게 되시나 쌤이래. 나 이번에 무슨 과목 100점 맞으면 아니면 몇 등 안에 들면 이거 사줘. 보통 콜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사줄 타이밍이 왔다면. 그래서 그것도 한두 번 말하면 얘가 농담인 것 같은데 한 2달간 꾸준히 말했으면 진짜로 알아라도 보시겠죠.
가격이 얼마인지. 왜? 강조되고 반복되는 강요곡인가? 강조되고 반복되는 행동은 이제 어머니를 불안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조가 자동적으로 된다. 그래서 볼게요. 밑에 지구 밖에서 운석에는 연두색 돼 있죠. 운석은 돼 있는데, 자 오른쪽 보면 또 형광펜 네모로 중요한 자료, 소중한 자료 이거죠. 자 그럼 아무것도 안 읽었는데 중심 문장 딱 하나 뺄 수 있어요. 뭐? 운석은 소중한 자료가 된다. 그치? 운석은 소중한 자료가 된다. 왜? 운석이 4번, 중요한 자료, 소중한 자료가 2번 나왔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적어도 이 책 3권까지 다 떼고 나서 중3 올라가면 그냥 문단 단위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남들보다 더 빨리 찾는다고요. 이게 2학년의 목표예요. 1학년은 이 목표 없어요. 1학년은 일단 읽기라도 하는 게 목표고요. 2학년은 여러분은 1학년보다 훨씬 더, 이제 중학교 때는 1년이 정말 커요. 1년, 초등학교 때도 크지만 1년이 정말 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문단 단위로 눈치를 더 빨리 챌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고요. 자, 근데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운석해서 운석이 주제겠죠. 운석이 중심이겠죠. 중심 화제겠죠. 그러면 옆에 갔을 때 난간이니까 뭐가 주제겠나요? 난간이 주제겠죠. 그지? 이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확인 2번 볼게요. 이거는 뭐 풀 필요도 없어요. 놀이의 속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게 반복의 끝이에요. 그래서 놀이의 속성 들어간 거 찍으면 돼요. 몇 번? 2번 찍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얘가 무슨 말을 할지가 보여요.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등급은 지금 몰라요. 당연히 고등학교 갔을 때요. 근데 내가 만약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내가 기본 가진 실력으로, 중학교 때 땄던 실력으로 만약에 3 정도 찍힌다. 보통 뭐 조금 좀 했다는 애들이 2 후반 때나 3 찍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좌절 많이 해요. 특히 국어에. 근데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냥 평균적인 거라고요. 평균보다 뒤떨어지는 게 아니고, 평균은 당연히 4예요. 평균적으로 당연히 3고 좀 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요, 그 기출을 풀고 수업을 듣고 하다 보면 어느새 아무리 긴 문장 또는 철학 이런 거라도 이 문단 단위로 무슨 말을 하는지 보여요. 역적으로 주장이 뒤집히는지 아니면 그대로 한 주장 쭉 끌고 가는지 여러 주장이 병치되어 있는지 이런 게 다 보이거든요. 그냥 처음 봤을 때. 그게 눈이 트이는 순간 여러분이 2등급, 1등급은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다가 2년을 꼬라박았어요. 고등학교 2년에 국어에 꼬라박아가지고 내가 뭘 못했냐면 수학여고를 다 못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국어에 비해 못했다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고등부, 중등부 국어과 쌤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지 말자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그렇게 남들이 그냥 읽는 애들이랑 똑같으면 뭐하러 돈 내고 여기 다니냐. 그치? 자, 그걸 위해서 나도 이제 너네 성적이 곧 나의 성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절대, 어쩌면 중학생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너네가 공부하고 과제하는 시간보다 내가 수업 준비를 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거야. 고등학교 3학년은 당연히 못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밑에 봅니다. 핵심 정보 파악을 하래요. 맨날 시키는 거 하래요. 근데 중심 문장이랑 뒷받침 문장이 있대요. 저 문장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과 담겨있고 핵심 정보는 되게 중심 문장에 담겨있다 그러는데, 이거 굳이 우리가 2학년까지 와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해볼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뒤에 문제만 그냥 풀어보세요. 바로 확인 3번이에요. 12쪽에.
이거 듣고 과학 듣는 사람 7시에서 9시야? 선생님 뭐 고생하시는 사실 오늘 처음 뵀어. 오늘 처음 뵀어. 저가 설명회 때 이렇게 한번 뵙고 처음 뵀어. 학력이 대단하시더라고. 이과가 존경스러워. 덜 큰 형이나 누나? 없죠? 형이나 누나에서 뭐라는 거야? 난 관종이라 그래. 자 봅시다. 다음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 밑줄을 긋고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아래 괄호 안에 들어간 결과정말을 각각 찾아 쓰시오. 같은 거 2번 시키는 거죠. 그지? 하나 하면 하나 거저잖아요. 맨 마지막 문장이 되겠죠. 그죠? 왜? 봤을 때 다른 거는 증가한다, 양이 많다 하고 끝났는데 그러면 이 양이 많고 증가하는 게 왜 문제인지가 나와야 글을 쓴 이유, 중심 화제, 중심 문장이 나오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이 되는 거죠. 전자 폐기물에는 강과 바다, 땅과 공기를 오염하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자 폐기물의 급속한 증가는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밑에는 그대로 화학물질, 지구 환경 내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조금 더 쓸만한 것들이 나옵니다. 물론 연구원이 쓸모가 없었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쓸만한 것들이 나옵니다. 자, 밑에 문단에서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고 있다면 밑줄 둘 이상의 대상을 혹시 추운 사람 없지? 지금 창문이 열려있거든. 추우면 닫아줄게. 정훈이 괜찮니? 발 안 시려? 깜짝 놀랐네. 자,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고 있다면의 밑줄. 자, 둘 이상의 대상을 견준다는 건 어렵게 말한 거고요. 결국 뭐예요? 얘기 A만 있는 게 아니고 A, B, C 이렇게 점점 있다면 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고 있다면 뭐예요? 뒤에 동그라미, 공통점 동그라미, 차이점 동그라미. 자, 이런 건 안 나오겠죠? 자, 냉장고와 고양이에 대해서 같은 글 안에 집어넣기는 빡세잖아. 그치? 왜 공통점도 없고 차이점도 같은 기준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없어서요. 그래서 이런 건 아예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랑 인덕션 이 정도 돼야 용도가 같잖아요. 음식을 익히는 용도다라고 공통점을 설정한 다음에 대신 이제 발열 방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야 뭔가 건덕지가 있는 거지. 아예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둘 이상의 대상이 견주고 있다면 그래서 밑에 볼게요. 요즘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 자, 그러면 이거에 메인 되는 거는 처음 나온 놈이 메인이겠지. 보통은 처음 나온 놈이 메인이니까 간접 광고가 되겠네요.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어 광고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 방송 프로그램 앞과 뒤에부터 방송되는 직접 광고. 간접 광고에 대해 얘기하면서 뭐를 데리고 왔어요? 직접 광고에 대해서 데려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A도 있고 B도 있네요. 둘 이상의 대상이 견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치? 자, PPL 광고라고도 하는 간접 광고 프로그램 내 상품을 매치해 광고 효과를 물 좀 마셔볼래?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이다. 자,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가 있는데 이게 뭐다? 프로그램 앞뒤. 프로그램 앞뒤에 나오는 광고고 간접 광고는 뭐예요? 프로그램 내. 자, 직접 광고는 간단해요. 뭐지? 그냥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중간에 갑자기 광고 오지게 길게 하는 타이밍이 있지. 또는 프로그램 시작 전에 또 오지게 길게 하잖아요. 그게 직접 광고지. 그거는 뭐 할 수 있어요? 광고한다 하면서 리모컨 돌릴 수 있죠. 근데 간접 광고는 여러분 런닝맨 이런 거 보다 보면 쌤은 유튜브 클립으로만 보는 편인데 왜 그 유재석이 지석진이 간접 광고 하려고 이 과자가 뭐야 이러면은 형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 회사에서 형 안 쓰는 걸 조건으로 달았단 말이야 하면서 놀리잖아. 왜? 근데 그거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어요. 갑자기 지적진이 가서 저 PPL이네 하면서 PPL 끝나면 이제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피할 수가 없다고요. 뭐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왜 많이 나오는 거, 뭐 소개팅이나 맞선 이런 걸 한다. 소개팅이나 맞선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갑자기 되게 구체적이야. 어디 앞 카페에서 만날까요? 이래. 카페에서 만날 거 이러는데 갑자기 그냥 맞선 하는 것만 보여주면 소개팅 하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카페 문부터 막 카페 로고 한번 싹 비춰준 다음에 막 이디야 커피 이런 다음에 갑자기 이디야 커피 매장에 이렇게 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시켜. 뭐뭐 하면서 그냥 하면 되는데 뭐 이디야 플레치노 하나 주시고요. 이분은 그래 그러면 플레치노 뭐 만드는 것도 보여주시면 지긴거린 다음에 막 줘. 그리고 막 갑자기 호로 먹어. 필요도 없는 장비가 있는데 그게 다 뭐죠? 간접 광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광고예요. 광고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간접이든 직접이든 결국 뭐야? 팔고 싶다는 광고라고요. 근데 차이점이 뭐다?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되느냐, 내에 드느냐, 또 나요 뒤에.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시청자들에게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이점과 공통점이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밑에 바로 하기는 그냥 개 쉽죠. 그지? 같이 볼게요. 동양하는 네모, 문단 밑에 서양하는 네모. 이렇게 봤을 때, 자, 뭐 어떻게 그렸던지는 잘 모르겠고요. 동양화는 세 번째 줄, 그림의 정신과 마음을 나타내려 밑줄. 그림의 정신과 마음을 나타내려 밑줄 치고 그 밑에 줄에 대상을 보고 떠오르는 느낌을 표현 밑줄. 자, 그리고 서양화 문단으로 넘어가서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리기 위해 밑줄. 그러면 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게 바로 답이 나온다니까요. 1초 만에 찍을 수 있다니까요. 차이점을 그어드렸으니까 1초 만에 찍을 수 있다니까요. 3번이죠. 그죠? 대상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동양화, 서양화 모두가 아니라 뭐? 서양화만! 그치? 서양화만! 그렇게 되죠. 그치? 오케이. 저게 조금 느릴 때 정확히 50분이야. 10분 쉬었다 봅시다. 나 되게 만족스러워. 50분 했거든요. 힘들어. 물도 넣고 왔네. 자, 구체적 사례로 개념 관리 보면 되죠? 구체적 사례로 개념 관리하기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내가 읽으면서 앞에 이어줄 거예요. 앞에 이어줄 건데, 자, 그거 전에 구체적 사례로 개념과 원리 이야기가 먼저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구체적 사례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뭐 뒤에 올까? 뭐 예를 들어 가령 이런 거 뒤에 오겠죠. 사례는. 근데 여러분이 뭐 좋아요. 일반적인 원리 개념이 그냥 이해가 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그냥 보통 사회라든가 뭐 일반적인 진짜 과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도 그냥 이해가 돼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철학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미래 기술에 대한 엄청 많은 얘기라던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읽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는 일반적인 원리를 어차피 이해 못하는 거 계속 파고들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자고요. 구체적인 사례로 이해 도구로 쓰자고요. 자, 봅시다. 동물들이 한쪽 눈만으로 입체 지각을 할 때 이용하는 것으로 운동시차가 있대요. 운동시차는 관찰자가 적읍시다. 내가 적어볼게. 관찰자가 운동
운동을 할 때 정지한 물체들이 망막과의 거리에 따라 그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게 보이는 것. 자, 스스로 물체들까지의 상대적 거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대요. 예를 들어 나왔죠. 예를 들어의 네모 쳐두시고, 자 이제 하나 나뉘어 봅시다. 다람쥐가 관찰의 주체겠네요. 다람쥐가 자 잠자는 여우를 발견. 그러면 잠자는 여우는 어떤 거죠? 정지한 물체가 되겠는 거지. 잠자는 여우를 발견. 잠자는 여우를 발견해서 여우를 보면서 자신과 여우를 연결하는 선에 대하여 직각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뭐죠? 운동한 게 되는 거예요. 직각 방향으로 움직였다. 직각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하자. 이때 다람쥐는 여우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면 뭐다? 여우가 가까이 있다고 판단한다. 여우가 느리게나 정지해 있다고 보면 여우가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을 수 있겠는데 이거 파란색으로 생각해 주세요. 파란색. 그 생각을 못했네. 자, 이렇게 보시면 색깔별로 자 이제 파란색이야. 자 색깔별로 이었죠. 근데 이게 뭐죠? 구체적인 사례가 되죠. 이 관찰장에서도 운동을 할 때 정지한 물체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게 보인다는 걸 이해를 못했더라도 구체적 사례를 1대1로 무슨 말을 하는지 대응을 시키면 뭐가 이해가 될 수 있다고요? 개념이나 원리가 이해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뭐를? 개념이나 원리를 읽었는데 뭔 헛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면 그냥 예시를 빨리 봐서 대응시켜서 아 이게 이 정도 말이구나 라도 빨리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포기도 이런 데서는 빨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밑에는 표로 되어 있고요. 자 바로 확인 5번 문제는 시간을 좀 드릴 테니 풀어보세요. 오케이. 자, 다음 기억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원리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어요. 기억의 사례. 베두인족은
검은 천으로 된 헐렁한 옷을 입고 생활한다. 그게 사례가 되는 거네요. 자, 베두인족은 검은 천으로 된 헐렁한 옷을 입는다. 자, 이게 사례라면 원리를 볼게요. 자, 햇볕을 받으면 검은 옷은 흰 옷보다 더 뜨거워진다. 그럼에도 그들은 왜 검은 옷을 입고 생활하는 것일까? 검은 옷을 입으면 흰 옷을 입을 때에 비해 오단의 온도가 6도씨 정도 더 높아진다. 그러면은 1번의 증거는 충분하겠네요. 그렇죠? 자, 계속 봅니다. 이렇게 되어진 공기는 상승하게 되고 상승한 공기는 헐렁한 옷의 윗부분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렇게 상승한 공기가 옷 밖으로 빠져나가면 기압의 차이 때문에 외부의 공기가 옷 아래에 터진 곳으로 들어와 몸 주위로 언제나 바람이 불게 된다. 자, 옷이 있는데 아주 초딩적 옷을 그려볼게. 자, 옷이 있는데 나 그림 못 그리고 알잖아 이제. 자, 옷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공기가 빠져나갔대. 공기의 양이 여기 더 적고 여기 더 적고 당연히 밖이 더 많겠죠. 그지? 공기에 빠져나가서 양이 적겠죠. 그래서 안으로 바람이 들어온다면요, 공기의 양이 적은 데서 당연히 기압도 어떻게? 낮겠죠. 그지? 기압이 낮은 곳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곳인데 공기가 일로 흐른다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부는 거죠. 공기가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이 되는 거겠죠. 그죠? 뭐 밑에 물이 증발하면서 주위 열을 빼앗는다. 아주 2번은 당연하게 나오셨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견해나 주장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견해랑 주장을 따로 써놨는데요. 자, 간단해요. 내 생각에 갖고만 있으면 견해. 내 생각에 갖고만 있으면 견해. 근데 글이든 말로든 펼치면 주장이 돼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글은 이미 여기 지문들은 다 출판돼 있는 거네요. 그지? 글로 쓴 거네요. 그러면 글쓴이의 견해가 곧 글쓴이의 주장인 거죠. 발표해버렸잖아. 그지? 그래서 견해랑 주장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않아도 돼요. 자, 근데 옆에 부사랑 부사어 좀 볼게요. 소설은 알고 있죠? 소설 아까 얘기했으니까 부사랑 부사어 좀 볼게요. 지난 문법 얘기. 부사랑 부사어 좀 봅시다. 자, 부사를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용언이란 아이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 돼요. 용언 봅시다. 용언. 자, 달리다. 또 걷다, 먹다. 이런 거랑 예쁘다, 아름답다. 이것 좀 봅시다. 요거는 뭐죠? 품사가 동사예요. 그죠? 움직임이 있으니까 동사예요. 얘는 상태나 성질이니까 형용사예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같이 부르는 말을 용언이라고 합니다. 고등국어 문법 가면 다 용언이라고 해요. 용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부사는 첫 번째로 가장 많은 건 역시나 용언 수식이에요. 용언을 꾸며주는 거예요. 또 근데 부사는 이것만 하진 않아요. 또 뭐가 있냐 그러면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해요. 그래서 문장 수식도 돼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해요.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한다고요. 자, 세 가지의 예시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매우 많다. 그리고 그는 매우 빠르게 달렸다. 그리고
자, 요거 세 개 좀 봅시다. 앞에 그는 돈이 매우 많다. 그는 매우 빠르게 다닌다. 설마 그 사람이 범인일 리가 없어. 자, 여기에 많다가 뭐죠? 형용사겠죠. 그지? 상태니까요. 형태라고 형용사죠. 그럼 용언이죠? 그지? 용언이죠? 매우가 뭐가 되죠? 부사가 되겠죠. 부사가 되는데 뭐를 수식합니까? 얘를 수식하죠. 그지? 얘는 역할이 뭐다? 용언 수식. 용언 수식이요. 자, 그는 매우 빠르게 달렸다. 자, 달리다가 동사죠. 달리다가 동사예요. 그죠? 자, 빠르게 달리는 건데 어떤 속성으로? 빠르게 달리는 거죠. 그럼 빠르게가 뭘 꾸며주나요? 달리다를 꾸며주는 거죠. 빠르게가 달리다를 꾸며주는데 그러고 끝내려고 보니까 뭐가 또 있어요? 매우가 또 있죠. 매우는 뭘 꾸며주나요? 빠르게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죠? 빠르긴 빠른데 겁내 빠르다는 거죠. 매우 빠르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매우는 빠르게를 꾸며줘요. 그럼 여기서 빠르게는 뭐를 수식하나요? 용언을 수식해요. 근데 매우는 뭘 수식하는 거죠? 다른 부사인 빠르게를 수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우는 또 부사긴 한데 다른 부사 수식이에요. 자, 설마 그 사람이 범인일 리가 없어요는 얘가 부사거든요. 설마가 부사예요. 설마가 부사인데 그 사람을 꾸며주는 것도 이상하고 그 설마 없다도 이상하죠. 그래서 뭐예요? 이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고요. 이 문장 전체 그럴 확률이 적다고 믿는다고 수식해주는 거예요. 이 확률이 적다고 믿는다고 수식해준다고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문장 수식이에요. 부사 역할은 이렇다고요. 그러면 이 역할을 하는데 사전에 부사로 등록되지 않은 애들도 있겠네요. 그죠? 아까처럼 사전에 부사로 등록되지 않은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부사어라고요. 그래서 얘는 문장에서의 역할이 부사예요.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볼게요. 거리에 사람들이 많다. 자, 똑같은데 순서만 좀 바꿔봅시다. 진짜 똑같은데 사람들이 거리에 많다. 자, 볼게요. 역시나 많은 뭐가 되죠? 용언이 돼요. 그치? 용언이 되고. 근데 볼게요. 거리에. 자, 사람들이는 뭐죠? 얘가 서술어면 얘는 주어죠. 그치? 얘 주어, 얘 주어. 그러면 똑같이 썼는데 위치만 바꾼 거니까 얘 두 개의 쓰임은 똑같아야겠네요. 그지? 그러면 많은데 사람들이 많대요. 어디에 많아? 거리에 많은 거죠. 그러면 거리에 사람들을 수식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많은지를 수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지? 그러면 거리에 많은 거네요. 수식. 그래서 뭐다? 부사 역할이죠. 근데 왜 거리에는 부사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 부사격 조사로 배워요. 부사격 조사로 배우는데 그러면 요것도 똑같아야죠. 앞에 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얘도 부사 역할이라고요. 부사 역할을 하는 애들 뭐라 부른다고요? 부사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부사어랑 부사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되게 무책임하게 부사어라고 던져버리고 옆에 한 줄로 써놔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견해 주장을 제시하는 문장에 자주 사용되는 말에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뭐 사람 이름, 이론 이름, 뭐 사람 이름은 뭐가 있겠어요? 뭐 아인슈타인은 이런 게 있겠고요. 또 뭐 소크라테스는 이런 게 있겠죠. 자, 이론 이름은요. 뭐 상대성 이론은, 촉근 이론은, 뭐 이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과학 이론들이 좀 있어요. 뭐 지동설은 이런 것들도 있고. 학파 이름은 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거, 어떤 학파는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거의 부사어로 쓰인다기보다 뭘로 써요? 주어로 써요.
거의 80% 이상 주어로 쓰여요. 자, 밑에 소수로로 자주 사용되는 말 견해나 주장일 때 생각하다, 주장하다, 해야 한다, 보다, 중시하다, 여기다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런 것들 있으면 그냥 나중에 보다 보면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지. 이런 거를 별표쳤다고 해서 나 이거 외워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듣는 거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요.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중국의 사상가의 목적은 사람 이름이 어떻게 아니다. 자, 목적은 했습니다. 중국 사상가의 목적은 자, 얘가 사람 이름이래요. 그러면 겁나 견해가 나오게 생겼다고 봐도 된다고요.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기적 존재.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기 집단을 이익을 추구하여 개인 간의 갈등과 사회 혼란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개인 간 갈등과 사회 혼란. 그는 의를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의를 통해 이러한 개인과 사회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를 통해 해결 가능. 간단하게 이렇게 봅시다. 근데 뒤에 다 뭐 있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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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 있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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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 있죠. 보았다, 보았다, 또 보았다, 또 밑에도 의를 통해 사회 혼란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보았다죠.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이 짧은 문단의 글 안에 뭐가 없어요? 사실이 없어요. 싹 다 목적의 견해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선지에서 이것은 뭐 사실을 제시하여 라고 나오는 순간 뭐가 된다고? 그냥 틀린 보기가 된다고. 보았다, 보았다, 보았다가 세트로 나왔을 때는 이게 얘가 진짜 이거니까 상관할 필요도 없이 다 목적의 견해로 몰빵해주고 사실이 있냐고 물을 때 없다고 답해주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게 이제 좀 덜 읽고 푸는 팁이에요. 지금 일본에서 하는 것들은 다 덜 읽고 푸는 팁이에요. 영권에 들은 친구들은 영권은 제대로 읽고 푸는 아니 기본을 안 보고요. 일본은 이제 시간 덜 써야지. 덜 읽고 푸는 팁. 이번에서는 더 덜 읽고 진짜 내가 진짜 숨통만큼도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문제만 풀어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가장 독서에서 여러분 발목을 많이 잡는 거거든요. 나중에 경제하면 막 이따가 선생님이 고2 수업할 때 나오는 건데 한계 비용 곡선 MCMA 그린 다음에 최저점 밑으로 가면 기업이 많이 그래서 수평 사이의 거리 사각형의 면적이 어쩌고 나도 몰라요. 나도 경제 모른다고요. 근데 푸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걸 제시해 주는 거고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1등급이랑 만점 위에 가져가야 될 건 그거예요. 물론 수능 기준이요. 나중에 입시에서 그걸 하기 위해 지금 베이스를 닦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밑에 봅시다. 같이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독일 학자 랑케는 랑케 동그라미 뒤에 은근히가 기가 막히게 나오죠. 그렇지? 은근히가 기가 막히게 나와요. 얘가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끝에 랑케는부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거 묶어두세요. 랑케는부터 역사 문학에 구분되지 않는 이유가 역사를 연구하거나 쓸 때 특정 목적을 갖거나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이라고 보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밑에 가서 그래서 랑케는 역사 연구가 과거에 일어난 그대로를 밝히는 학문 밑줄 과거에 일어난 그대로를 밝히는 학문 밑줄 쳐보면 랑케 입장과 적절하지 않은 게 튀어나와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적을 갖고 역사를 받아들이면 된다. 연구하거나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특정 목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음 몇 번? 3번. 덜 읽고 풀수록 물론 정확하게 푼다는 가정하에 덜 읽으면 훨씬 더 유리하니까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 뒤에 3번과 4번까지 한 35분까지 풀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까 1학년 때도 되게 빨리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1번과 2번, 3번과 4번 금방 푸시고
한번 보시고 한 번에 좀 체크를 해봅시다. 친구들 문제 풀고 있으니까 멀티펜 그냥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어요. 멀티펜 뚝딱 그만.
겹치네.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오케이. 자, 여러분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서 중등이 국영수가 열려있지. 다 듣는 사람. 세 과목 듣는 사람. 국어만 듣는 사람. 여러분이 첫 주라서요. 이제 처음 학교도 가야 돼요. 그치? 학교도 가야 되고 학교에서는 또 뭐 첫 주니 뭐니 해서 시키는 게 많을 거고 적응도 해야 되고 또 다른 과목에서도 숙제가 나오겠죠. 다른 과목에서 숙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과제편은 여러분이 첫 주라는 걸 감안해서 그거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는 해오시라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는 해오시되 그거를 감안해서 적당히 감안해가지고 할 테니까 너무 나 처제 죽겠어 하면서 과제 때문에 뭐 수업이 안 맞아서 또는 스케줄이 안 맞아서야 그럴 수 있는데 과제 때문에 드랍을 하면 아깝잖아요. 과제 때문에 수업을 드랍한다고 해요. 대학생들이 하면 다 드랍한다고 해요. 수강 신청을 빼는 걸 말해요. 그거 과제 많아서 그런 건 아까우니까 과제가 많으면 그냥 국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걸 감안을 해줄 테니까 다가오면 먼저 하세요. 다가오면 먼저 하세요. 알겠죠? 특히 풀세트 드는 예린이 다가오면 먼저 해. 그거는 나중에 오기 직전에 끄적여 와도 그거 다 감안해드릴게요. 알겠죠? 대신에 집에서 안 했는데 내가 그걸 감안해서 문자를 보냈다가 선생님 거짓말하시지 마세요라고 학부모님한테 전화 오는 일은 없도록 알아서 잘할 거잖아요. 그치? 자, 그렇게 해봅시다. 자, 호다닥 풀게요. 자, 1번에서 2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래요. 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겨울에 채취한 얼음을 석빙고에 저장했다가 여름에 사용했다. 석빙고에서 얼음을 한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보자고. 석빙고에서 얼음을 한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보자의 네모. 그 문장 전체의 네모. 뭐 형광펜에 듣던가. 자, 이거는 진짜 대놓고 알려주는 거예요. 뭐를?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할지, 즉 중심 화제를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 화제를 심지어 간접적도 아니에요. 이거가 직접 제시,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중심 화제의 직접 제시 또는 직접적 제시. 자, 네, 비켜드릴게요. 조용히 하세요. 자, 이 석빙고에 얼음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석빙고 내부의 온도를 낮추어야 했다. 이를 위해 우리 조상들은 석빙고 출입문 옆에 세로로 튀어나온 날개벽을 만들어 석빙고 내부를 냉각했다. 겨울에 부는 찬바람이 날개벽에 부딪히면 소용돌이로 변하는데 겨울에 부는 부터 소용돌이로 변하는 데까지 밑줄 두 개에다가 알 수 없지만 동그라미 2번 매겨놓을게요. 겨울에 무는부터 소용돌이로 변하는데 밑줄 쳐서 동그라미 2번 매겨놓을게요. 자, 이 소용돌이는 추진력이 있어서 빠르고 힘차게 석빙고의 깊은 곳까지 밀고 들어가게 소용돌이를 낮춘다. 자, 석빙고의 얼음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뭐 1, 2m 간격을 두고 4, 5개 아치형 구조물로 되어 있고 에어포켓이라는 게 등장해요. 달기에는 굳이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에어포켓은 석빙고 내부에서 더운 공기가 위쪽으로 뜨는 순간 그 공기를 가두어 놓는 역할을 한대요. 에어포켓에 갇힌 부터 빠져나가게 된다까지 밑줄 하나 더. 에어포켓에 갇힌 더운 공기는 에어포켓 위쪽에 설치된 한기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알 수 없지만 동그라미 1번을 매겨놓을게요. 뭐 눈치채는 사람도 있겠죠. 자, 석빙고 안에는 배수로가 있는데 이것은 얼음 보관에 치명적인 물을 빠르게 밖으로 빼는 역할을 한다. 석빙고 안에는 부터 밖으로 빼는 역할을 한다 해도 밑줄. 그거에 동그라미 3번을 매겨놓을게요. 자, 또한 빗물이 석빙고 안으로 새어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석빙고를 석회와 진흙으로 둘러쌌으며 빗물이부터 둘러쌌으며 밑줄 동그라미 4번으로 매겨놓을게요. 자, 석빙고 외부에 잔디를 심어 햇빛을 흐트러뜨림으로써 열 전달의 방향에 효과를 거두었다. 그것도 밑줄
5번 매겨볼게요. 자, 2, 1, 3, 4, 5 당연히 맞죠? 자, 그래서 볼게요. 이러한 기술은 모두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우리 조상들의 슬기를 보여준다. 자, 1번의 윗글의 중심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니 대놓고 얘기했다니까요. 5번이죠. 그치? 변천 같은 경우에는 변화 과정이 나와야 돼요. 석빙고 초기의 석빙고 또 언제의 석빙고 뭐 현대의 석빙고 같은 거 그죠? 비스포크 냉장고겠지 뭐. 그치? 자, 2번 볼게요. 2번의 선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순서대로 번호 매긴 겁니다. 2, 1, 3, 4, 5 그죠? 1번 선지는 저기 에어포켓에 같이 더운 공기 어쩌고 그렇게 매겨놓은 건데요. 자, 답은 1번이죠. 왜? 더운 공기가 어떻게 천장의 온도를 낮춥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시사점이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적어도 이 정도의 레벨 지문을 보기 전까지는 당연하게도 1, 2, 3, 4, 5 순서대로 그냥 옆으로 고개 돌려서 보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시작해서 점점 섞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섞어요. 그럼 지문에서 어느 부분에서 뭐를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점점 더 잘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잘 찾아가게 세팅이 되겠지만 여러분도 그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찾아가는 게 여러분의 또 하나의 목표가 된다고요. 왜? 점점 섞어요. 점점 섞어요. 이렇게 한쪽에 몰아주지도 않고 긴 문단에서 첫 번째 있는 게 막 5번에 섞여 있고 이렇게 점점 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에도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뒤에 볼게요. 자, 민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럼 뭐 당연히 중심 소재는 뭘까요? 민화겠지. 자, 민화는 서민들 동그라미. 서민들 사이에서 유행한 그림으로 자 그러면 유행시킨 주체가 누굽니까? 서민들이죠. 서민들의 주체 적어두시고 전문화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그릴 수 있었고 밑줄 전문화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그릴 수 있었고 밑줄 자 특정한 형식이 얽매이지 않았대요. 민화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소재 동그라미 소재로 사용되었는데 서민들은 이런 동식물을 정색, 백색, 적색, 흑색, 황색의 화려한 색으로 표현 동그라미. 자 그러면 주체 나왔고 소재 나왔고 표현 나왔네요. 그지? 내가 지금 왜 하고 있겠어? 3번을 풀기 하고 있겠죠? 그지? 자 나의 첫 번째 문장 밑줄 서민들은 민화에 소망을 담아 부귀, 화목, 장수를 빌었다. 저 옛날에는 장수가 진짜로 빌어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 환갑잔치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근데 60살 생일을 기념해서 환갑잔치 성대하게 하나요? 뭐 그렇진 않아요.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해요. 환갑이 왜 환갑입니까? 갑자가 있죠. 갑을 명정, 무기경신, 임계 10개가 있고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윤술이 12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의 진짜 뭣도 안 되는 수학 실력을 땡겨보자고 뭘 하자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자고요. 2, 50, 62 곱하면 뭐 60이죠. 그래서 같은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요 세팅에는 한자가 돌아오는 게 몇 년 만이라고요? 60년 만이라고요. 그래서 갑자가 돌아온다 그래서 환갑이에요. 갑자가 돌아온다 그래서 환갑인데 지금은 우리 노인 혜택을 받고 싶으면 몇 살이 돼야 되죠? 65세가 돼야 돼요. 60세는 시골 가면 뭐예요? 청년회장이에요. 어디서 영블러드가 들어왔다면서 80세 할아버지들이 박수 쳐요. 우리 집 쌀코들이 이제 네가 날라주면 된다고. 그래서 60세는 점점 기념을 안 해요. 그래서 뭐부터 기념합니까? 보통 칠순잔치부터 기념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60세 기념했을까? 평균 수명이 40대 50대였거든요. 그건 뭐야? 장수는 진짜로 빌어야 돼. 기도 메타로 살아남는 거야. 지금처럼 뭐 어디 사람이 뭐 박살날 정도로 깨져도 다 조립해서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의료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고 안 아프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었다고요. 예를 들어 하고 뭐 부귀를 바랄 때는 맨드라면은 잉어, 화목은 어미새야 새끼새, 장수는 바위야 거북. 그렇게 그렸대요. 자, 다의 첫 번째 문장에도 밑줄. 민화에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자 하는 서민들의 바람도 담겨있다. 나쁜 귀신을 쫓아내고 사악한 것을 물리치기에 해태, 닭, 개 등을 그렸다. 불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설의 동물 해태를 그려 부엌에 걸었다. 또 어둠을 밝히고 잡기를 쫓아내기에 닭을 그려 문에 걸었다. 도둑이 안 들기를 바라면서 개를 그려 곳간에 걸었다. 라고 하네요. 자, 민화는 한국인의 낙천성을 보여주는데요.
그죠? 아니 도둑 드는 거 이런 거 다 재앙이잖아요. 그지? 근데도 그 우습게 그리고 해서 하면은 그냥 뭐 해악의 민족, 드립의 민족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개그에 미쳐 있었다는 거죠. 자, 슬픔과 아픔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화하여 익사에서부터 신명나는 작품으로 변모시킨 점은 자 여기서부터 밑줄 일반 회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미나만이 지니고 있는 미적 특성. 자, 그래서 미나에는 서민들의 소망과 미의식이 나타나 있다. 현실에서 이루고 싶은 서민들의 소망이 솔직하고 소박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신비스러운 용을 할아버지처럼 그리거나 호랑이를 바보스럽게 표현하여 재미와 웃음을 찾고자 했던 미의식이 잘 드러난대요. 그러면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친 걸로 뭐가 풀립니까? 3번이 바로 풀려야겠죠. 5번이죠. 대중화 얘기 하나도 없거든요. 대중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주체, 소재, 표현, 복을 기원하는 게 소망을 담아 비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재앙을 물리치고자 하는 게 나쁜 기운 물리치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미적 특성은 아예 대놓고 4번에 나와 있으니까요. 4번이 위에 나와 있으니까요. 자, 4번 같은 경우 이 글을 통해 기억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가 첫 줄에서 밑줄 친 게 있어요. 뭐 전문화가 아니어도 누구나 그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답은 2번. 또 아마 내용 추론의 원리 첫 번째 거 요거를 정보들과 관계의 종류를 설명하면 딱 끝나겠네요. 자, 내용 추론의 원리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겠습니다. 뒤에 대선 고의 안 하고 아니다 이거 찍고 있구나. 하고 싶다. 자, 내용 추론의 원리 볼게요. 자, 정보들 간의 관계 파악하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 읽기의 맥락을 구성하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론 밑줄 여러분을 정말로 괴롭힐 것들입니다. 이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거 묻습니다. 그러면 글의 지문에 가도 안 써 있어요. 내가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에게 더 많게 요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밑에 정보들 간 관계의 종류입니다. 그거의 별표 3개 박아주세요. 정보들 간 관계의 종류표에 별표 3개 박아주세요. 자, 하나씩 볼게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과 뭐가 있다? 구체적 내용이 같이 있는 내시. 이거 많죠? 사이버 공간은 모두에게 열려있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 사이버 공간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근데 여기서 볼게요. 뒤에 불법 유해 사이트가 생기거나 바이러스가 퍼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럼 이 문제의 종류가 뭐죠? 불법 사이트. 2번이 뭐죠? 바이러스예요. 그러면 문제라는 추상적인 걸 그냥 이거 문제 있네 라고 하는 걸 그 문제가 뭔지 구체화시켜주는 내용들이라고. 이런 거 보통 기술 지문에 꽤나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네, 뭐 어떤 기술에는 뭐가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쪼개줘요. 그래서 기술 지문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요. 자, 밑에 원인과 결과도 이거를 문학에서 넣어놓으면 잘들 찾는데요. 문학에서 넣어놓으면 잘들 찾는데 인과를 너무나 잘들 찾는데 독서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이게 어떤 게 원인이 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바코드는 주로 흰색과 검은색의 조합으로 나타낸다. 뭐가 먼저 나오죠? 이제는 결과가 먼저 많이 나와요. 지금까지의 지문들은 당연히 뭐라고 돼 있어? 이게 일반적이냐면 흰색과 검은색의 반사율 차이가 커서 스캔할 때 오류가 가장 적기 때문에 바코드는 주로 흰색과 검은색의 조합으로 나타낸다라는 게 원인 먼저 나오고 결과 나오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의도적으로라도 이 순서를 바꿔서 낸다고요. 결과가 먼저 나요. 바코드가 흰색이랑 검은색의 조합으로 나타낸다. 왜 그렇게 하면서 그 원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또 뭐 이런 게 있죠. 내가 10시에 퇴근하고 나면 맨날 배고픔과 싸워. 왜냐면은 저녁을 보통 굶거든.
학원에 이제 출근 타이밍이 좀 안 맞으면 그냥 하루를 굶어. 하루를 쭉 아무것도 그러니까 교무실에서 커피만 타먹고 굶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퇴근하고 나면 학원 있을 땐 배 별로 안 고파. 일을 계속 하니까. 근데 퇴근하고 나면 배가 고프거든. 그래서 맨날 그 배고픔과 싸우다가 잠들어. 왜냐면은 그때 먹으면 좀 그렇거나. 근데 못 참고 먹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좀 봅시다. 한소리는 빨간색. 한소리는 덩치가 과하다. 참아. 내가 좀 돌려 말할게요. 과하다. 과한데 왜? 자, 한소리는 왜 식사 시간이 너무 늦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알기가 쉽죠. 이게 결과고 이게 원인이죠. 이런 것들이 독서로 가면은 이렇게 조금 더 찾기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게 살짝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장과 근거, 전제와 결론은 같이 볼게요. 주장과 근거, 전제와 결론은 같이 볼게요. 자, 주장과 근거는 뭐예요? 자, 우리 민족은 우수한 문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민족 문화 개쩐다. 우리 민족 문화가 개쩐다. 왜? 석고람의 조각, 고려청자, 금속팔자. 석고람, 고려청자, 금속팔자 등등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뒷받침해 주는 거죠. 이게 다 뭐의 근거? 우리 민족 문화 창조력이 개쩐다는 근거죠. 그지? 이게 다 근거가 된다. 자, 근데 전제와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전제는 깔고 가는 거예요. 전제는 깔아놓고 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는 경제를 활성화한다. 취업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 경제를 활성화한대요. 이걸 베이스로 깔아놨을 때 뒤에 A 기업에서 지역 주민만으로 직원을 채우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 경제 활성화되는 건 당연하다고 깔아놨을 때 뒤에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만으로 지역 주민 채용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바로 화살표가 말씀냐? 바로 화살표가 못 가는데 이걸 깔았을 때 지역 주민 채용은 지역 주민의 취업이죠. 지역 주민 입장으로 봤을 때는 기업이 채용하는 건 자기가 취업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취업한 게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이 전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이걸 베이스가 돼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요. 전제는 그래서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줘야 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장이랑 조금은 다르죠. 주장이랑 조금은 달라요. 이게 중간에 있을 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전제와 결론이에요. 전제와 결론. 그래서 굳이 이게 전제고 결론이다라는 걸 안 시키면 몰라도 되지만요. 당연히 안 시키면 몰라도 되지만 이게 전제인지 아닌지 뭐뭐를 전제로 할 때라고 물어볼 때 이게 진짜 전제인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알고리즘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면 또 하면 되고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간다면 언제든 질문하러 오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서로 대비되는 내용은 뭐 이와 달리 이런 거 있죠. 이건 너무 쉬운 얘기죠. 그죠? 너무 쉬운 얘기라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 대비부터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뭐 이제 저기 뒤에 내용 평가의 원리 가가지고 진짜로 여러분이 가져가면은 3월에 이것만 가져가도 되겠다 싶은 게 저기 뒤에 그쪽이에요. 그렇다고 그까지 하고 나 다 들었다 하고 가시지 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해오실 건 과제책과
어휘 외워오시는 거 알겠죠? 그렇게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른 가시면 됩니다. 안녕. 와, 나 5분 뒤에 또 수업이야?